네, 감동을 만드는 분입니다. 정은우 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네. 부산에서 여기까지 정말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그러게요. 그 먼 네. 길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교 미술 하는 분들은 익히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네.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에 계시던 정은우 교수님. 그런데 오늘은 부산 박물관장님으로 나오셨어요. 늦었지만 침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부산 박물관장님을 공개 모집했는데 최종 선정된 분이 바로 정은우 관장님이라고. 그러면 아주 적임자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작년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로서 은퇴를 하고요. 그다음에 11월에 공모가 나와서 네. 여러 사람들의 그 성원을 입어서 공모에 응하게 되었고 최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부산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네. 또 부산이 또 불자들의 도시잖아요. 맞아. 맞습니다. 많이 어울리실 것 같아요. 우리 문화재가 또 불교 그렇죠. 문화재가 많이 네. 있고요. 네, 맞습니다. 부산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불심이 굉장히 깊은 또 그런 전통 있는 도시고요. 예. 또 거기에서 또 오랫동안 석당박물관의 관장으로 있으면서 또 불교 관련이라든지 또 많은 일을 해왔고 예. 또 이어서 또 부산박물관에서 또 연속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뭐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우리 부산 불자님들 기대가 클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이거 또 취임하자마자 다른 것도 아니고 불교미술. 네. 전세를 여셨대요, 스님. 이름하여 치유의 시간, 불교미술 특별전. 아주 호응이 대단했다고요. 네. 따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불교미술 전시회를 여시게 됐어요? 제가 처음 불교미술 이제 부산 박물관에 이제 관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첫 번째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팬데믹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뭔가 정말 치유, 힐링, 뭔가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전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불교 미술과 관련된 전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고요. 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해어서 5월 12일 날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박수야. 네. 사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 네, 너무 좋아요. 그죠? 그 부산에 저도 이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지만 그 박물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런 명칭을 가지고 부처님과 어떤 불교 문화재를 전시한 게 보기 드물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전국에 불교 미술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았다고 네. 다녀오신 분들이 아주 대단했어요. 네. 칭찬이 대단했고. 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저희 박물관은 45년 된 박물관인데 어떤 기획전으로 해서 불교 미술을 한 적이 없다는 거에 사실 좀 놀라웠습니다. 예. 그래서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라는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불교로서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불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불교 미술 중에서 정수라고 하는 뭐 가장 최고의 작품을 선보이자 최고의 명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고 그 자체로도 많은 시민들한테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 불교미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창의적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문화재들이 이번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건칠 희랑대사상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번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있는
괴불 10m에 이르는 괴불이 또 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목각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후불탱을 대신하는 그런 나무로 만들어진 조각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꼭 오셔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처님 상호만 우리가 들어줘. 이게 들어도 보기만 해도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요. 네. 부처님을 이제 많이 보죠. 어느 예. 사찰이나 뭐 어디 뭐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우리는 또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기도 하고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 미술입니다. 그런데 불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정말 삼국시대부터 조선, 근대, 현재 이르기까지 많은 스님들에 의해서 승인 장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승려 장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이제까지 오면서 승려 장인들은 불교 교리에 해박하고 신앙심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음. 또 그런 모든 거에 일상이 다 기도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네. 사람이 만드는 부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심과 또 독특한 교리와 그런 해석과 또 굉장히 많은 경전을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갖는 그 자체가 다른 불교 미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냥 조각 기술이 좋다, 잘 그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심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거기서. 때문에 다른 모습의 부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그렇죠. 특징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스님? 불상을 이제 최근에 모신 불상하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 만든 불상을 보면 그 깊이라든지 분위기가 저는 좀 다르거든요. 모실 때도 중요했고 또 모시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그 불상을 대했고 저희들이 모셔왔는지 뭐 이런 게 좀 거기에 달리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점점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 불교 미술을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하고는 좀 다른 다르죠.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불교 미술을 보게 되면 그냥 편안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편안하고 뭔가 안락한 느낌을 네, 주는 네, 것이 네.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바로 그것을 만든 승려 장인들의 그렇죠. 모든 것이 녹아 있기 때문에 네. 막 그런 느낌을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느낀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 분위기가 나도록 사실은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불교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듯이 좀 안락하고 편안한 맞아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바로 네. 그것이 우리나라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스님. 네. 그분들이 이제 있었기에 저희가 절에 가서 불상을 마주하고 불공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불모 장인들 보통 이제 불모라 하잖아요. 네. 불모 장인들이 그런 그 신심과 원력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게 불상이고요. 근데 불교 미술 하는 분들을 보면 네.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지만 불연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우리 정은우 관장님도 원래 이제 불교 미술을 좀 하셨다는 얘기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관장님도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그렇죠. 불교가. 네. 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모태 불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불교가 그냥 내 몸의 체득이 그냥 그렇죠. 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불교를 믿게 되었고 네. 알게 되었고 또 이어서 불교 미술을 공부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도 연이어서 불교 미술 또 불교와 이렇게 가까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걸 많이 받았지만 부모님으로 받은 많은 것 중에서 불교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느끼면서. 체득하면서 있었던 그런 배경을 만들어 주신 그런 것이 부모에게 받은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기억에 남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에 사찰에 갔는데 맞아, 맞아. 그냥 제가 따라갔어요. 왜 저를 데려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무서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깜깜했었고. 그렇죠. 예, 깜깜하고. 예, 예. 예, 옛날에는 왜 이렇게 새벽에 많이 예, 예. 불공을 드리러 맞아요.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갔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음. 사실 호랑이가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런 또 시골이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가는데요. 저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좀 가끔씩 체험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 멀리서 갑자기 목탁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무서움, 두려움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나 갑자기 편안한 마음이 되면서 그 길을 걸어서 사찰에 갔던 그런 기억에서부터 네. 또 많은 스님들께서 저희 집에 오시고 다니고 했었을 때 그냥 스님들로부터 받았던 말 한마디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 생활 속에 그렇죠. 하나의 그냥 스며들었죠. 지표처럼 네, 네.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 정은희 관장님이 가지고 있는 공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집안 곳곳에 불교 미술 작품들이 정말 많았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 일찍 돌아가시긴 했는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뭐 골동품 콜렉터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제 모르는 걸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원에도 석탑이 있고 석불이 있고 집안에도 곳곳이 뭐 불상이라든지 자연스럽게 불교 미술을 접하고 그렇다.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고 한 사람은 자식이 6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은 이 공부를 하기를 원했었고 내가 좀 선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불교 미술까지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보는 그런 불교 미술이 낯설지 않았고 친근하고 친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전공도 그렇게 이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부산박물관장으로 취임하신 것도 인연이시네요. 그렇죠. 불교 미술 작품들을 많이 보게 됐고 어려서부터 또 미술을 하게 됐고 또 그 이어서 박물관까지 이렇게 취임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인연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사실은 좀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은퇴를 하고 네. 다시 부산박물관 관장으로 공모까지는 좀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큰 전시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부처님의 큰 원력이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석당 박물관에 있을 때도 작은 전시들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다 예. 7월 10일로 끝났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부산박물관 관장으로 오길 잘했다. 그리고 이런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라는 큰 전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부처님이 갚이죠. 뭐 이게 네. 곧 그죠, 스님. 역시 인생의 대부분은 사랑과의 인연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스님. 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내 밑에서 있었을 때는 다른 종교는 안 된다. 하지만 결혼하면 그것은 너희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3명인데요. 3명 중에서 뭐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불교 미술 공부를 하고 집에 맨날 불상 사진이 맨날 네. 있었고 책이 다 불교 그렇겠네. 관련된 책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들도 불교라는 것을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우리 아들은 스님만 보면 합장을 하는 것이 멋져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쁘라. 몸에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한 그런 일이었고요. 네. 우리 큰애도 사실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네. 근데 거기 채플 시간에 네. 가야 돼서 점수를 따야 되는데 그 한 발자국을 건너가는 것을 엄마 내가 죄를 짓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애를 잘못 키웠구나. 어떤 종교에 대한 강박을 얘한테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또 사실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래도 나한테 굉장히 또
고마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 셋이 다 지금은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해서 엄마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어느 절에 가야 하면 좋아요. 뭐 절에서 가까운 절에 가거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무슨 일 있으면 가서 절을 하고 온다는 겁니다. 엄마 나 어디 절에 가서 뭐 하고 왔어요. 근데 그러냐 고맙다. 근데 그런 것이 작은 거긴 한데 나는 굉장히 눈물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너무 훌륭한 아들님들이. 네, 정말이에요. 네. 우리 불자들은요, 뭐, 뭐를 믿어라 말아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부처님이 그러셨다며요. 남의 종교를 비방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얘기 안 하는데도 우리 딸도 얘기 안 해도 그냥 절에지가 갔더라고요. 믿어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가족분들이 모두 다 우리 관장님 때문에 그 불교를 기유를 하시게 되셨네요. 네, 감사하게도 요새는 특별히 또 남편한테. 네, 우리 남편도 어느 날 전화 와서 나 어디 사찰에 가 있다고 절하고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절에 가면 이렇게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절에 가서 절 한번 하고 오면 갑자기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았구나. 네. 또 부처님의 원력이 통했구나. 네. 이게 부처님의 큰 가피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아주 맞아요. 큰 맞아요. 값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무엇보다 불교 미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훌륭한 스님들을 스승들을 참 많이 만나셨다고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또 도움을 또 많이 또 받고요. 전국에 정말 훌륭한 스님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또 불교 미술을 하다 보니까 사찰을 거의 뭐 집보다 더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죠. 또 사실은 우리 가족보다 어떤 때는 스님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많은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특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끝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스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끝까지 중간에도 이제 애도 있고 하니까 한 번쯤은 공부를 좀 그만둬 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너무 힘드니까요. 그럴 때마다 스님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이 길은 내가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워낙 또 스님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스님들이 제 일생의 생활에 생애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막대하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저는 스님들께 모든 스님들께 정말 죽을 때까지 잘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사실은 정말 합니다. 진짜로 제 인생의 큰 흐름,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항상 불교의 가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부처님의 저도 가피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뜻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이럴 때 내가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서 이걸 지켜왔구나, 넘어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죠, 느끼게 그래서 되죠. 항상 저도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는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무슨 힘든 일이 오면은 부처님이 너 좀 생각하라고 주셨구나. 요 네. 고비를 내가 잘 이쁘게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좋은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인연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스님. 우리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 네. 인연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고 내 일생에 있어서 인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그래서 부모를 만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불교 미술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님들과의 인연 속에서 더 내가 정진해서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이런 또 계기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제자들까지도 제가 불교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또 제자들도 불교 미술과 관련된 제자들이 석박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들 너무 좋아요. 그 제자들이 너무나 착하고 또 그런 사람만 옆에 오죠. 네. 그 정말 그게 어렵거든요. 네. 또 그렇죠. 하다 보면 또 좀 이상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저도 좋은 성격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저도 좀 성격도 있고 네. 또 화들 때 막 불같이 화도 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자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건 인연, 부처님의 가피, 인연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맞아요. 주위에 너무나
많은 나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위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그런 것들은 인연으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네네. 정말 그런 인연 속에서 승려 스님들과의 인연은 빼놓을 수 없는 가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네. 진짜 맞아요. 스님 만남 행복합니다. 제가 오히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불교와의 인연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걸 가끔 느끼곤 하신다고요. 네. 이거 무슨 얘기죠? 불교와의 인연 속에서 생활이 바뀌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은 뭐 사실 수도 없이 많은 많죠. 네.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중간에 한번 공부를 안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예. 이제 애를 많이 이렇게 낳다 보니까 하고 예. 또 그럴 때 이제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또 한번 공부를 다시 할 수 있는 계기도 있었고요. 또 불교에 많은 전공들이 있습니다. 전공 그렇죠. 중에서 어떤 스님과의 인연으로 제가 불복장이라는 거에 또 예, 알게 불복장.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또 불복장 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새로운 어떤 학문의 새로운 예. 장르를 또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전에는 잘 몰랐던 또 그 중요성을 잘 몰랐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복장 의식, 불복장과 관련된 이런 것을 또 어느 스님께서 하나 딱 던져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불복장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새는 사실 불복장과 관련된 학문에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좀 몰두를 하고 있고 또 그 깊이가 하면 할수록 너무 깊은 그렇죠. 거예요. 또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또 그런 목록, 또 그러한 의식, 그러한 또 불복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이런 것들을 좀 세계적으로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사명감도 느끼게 되는 네. 계기, 그것도 스님들과의 인연 속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앞으로 또 제가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될 거예요, 관장님. 이제 이렇게 인연법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는 일을 꼭 성사할 테니까 두고 보세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되면 돼요. 네. 그죠? 최근 들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이런 전체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향유하고 있구나. 또 너무 전체적으로 좀 좋은 영향 속에서 자라고 있구나, 살고 있구나라는 걸 사실 많이 느끼거든요. 능력보다 너무나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느 정도는 환원을 하고 해야지만 부처님의 맨날 가피를 받았다 라고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제가 돌려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겠다 하는 소명의식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시주라고 하는 것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시주에 대한 공덕을 사실은 많이 느껴요. 역사적으로 또 볼 때도 시주에 대한 공덕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렇죠. 또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좀 시주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시주에 대한 공덕을 사실은 너무 추상적인 거잖아요. 네. 말로써 딱딱 수학적 공식으로 되는 것이 그런 건 아닌데 아니죠. 네, 그래서 근데 내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또 넓게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넓게는 불교 신도, 더 네. 넓게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위해서 앞으로는 또 시주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제가 돌려드릴 부분이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야. 네. 박수를 너무 많이 주셔서 죄송합니다. 아주 너무 훌륭하신 네네네. 생각입니다. 이제 박물관 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전시된 그 유물들 중에 그 불교적인 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찰에 가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조성을 해갖고 지금까지 유지가 됐던 건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러한 신심에 대한 시주에 의해서 유지가 돼 왔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렇게 이름 없는 그 불자님들이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모아서 이어져서 지금의 뭐 해인사나 그 대장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산중 저걸로 이제 이렇게 등록 유네스코 문화재로 된 통도사라든지 그 기와 한 장 기둥 하나 다 그렇게 부자님들의 신심으로 이루어져 유지돼 왔던 거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고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현재 모습으로 보는데 그런 모습들이 신심의 원력의 모습이었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불교 미술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 불복장, 불교 미술 모든 거에 시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시주질을 쫙 씁니다. 그러죠. 다 적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뭐 헝겊 한 조각도 시주를 해서 넣는 그 신심이 굉장히 컸던 거죠. 예. 그런 것이 왕실에서부터 정말 아주 너무 가난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작은 시주까지 이루어져서 지금의 우리나라 불교 미술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거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신도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박물관장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불교가 이제 크게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네. 어쩌면 인생에 큰 굴곡 없이 무탈하게 살아온 것도 그리고 은퇴 후임에도 부산 박물관장이라는 귀한 수임을 맡게 된 것도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네,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가피를 네. 사실은 이제 받았죠. 그리고 이 나이까지 이렇게 좀 건강하게 이런 전시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저는 불교 미술을 하고 사찰에 가고 네. 기도하고 공부를 하면서 했던 그런 거에 대한 큰 가피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더 하려고 합니다. 예. 네. 네. 정말 박물관에서요. 일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박물관이라고 하는 데서 유물을 가지고 또 이런 전시를 할 수 있고 또 전시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은 전시지만 전시까지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고 그걸 같이 하면서 서로 간에 또 유대감 소통하고. 이런 것들도 생기고 요새 굉장히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하면서 소통과 이런 것들도 생기면서 작은 실천부터 하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즐겁게 박물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스님. 그렇죠. 근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관장님 좀 그런 관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께 불교 미술 감상하는 법에 대해서 조언 좀 해주신다면? 처음에 무조건 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서 보러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다 보면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안 가면 아예 그런 것이 생기지가 그렇죠.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주 가시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자주 가셔서 그때 이제 흥미로워가지고 의문이 생기면 물어보거나 책을 통해서 요새는 인터넷도 너무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처음부터 막 이거를 공부하자라고 하면 너무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자주 가서 보시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씩 그 의문점들을 해소를 하고 또 스님들께 물어보고 또 그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경험과 그런 지식들을 축적해 나가면서 단계별로 가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가서 보십시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불법의 정수가 담긴 불교 미술을 대중과 나눈다는 것. 우리 정은우 관장님에게 특별한 의미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번 전시를 하면서 사실은 불교 미술 전시를 또 이렇게 그전에도 박물관장을 했지만 부산 박물관이 좀 규모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큰 전시를 하는 거는 사실은 처음이에요. 또 불교 미술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사실은 고마운 일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셨습니다. 네. 그 오신 분들과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작품을 보고 서로가 소통하면서 그런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그 오신 분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감사한 사실은 마음입니다. 정말 이런만 가지고
우리 특히 우리 연기자라든지 카메라맨이라든지 연출자들은 학교에서 이론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뛰어야지. 현장에서의 공부는 정말 이거는 굉장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맞습니다. 박물관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죠? 현장에서 해보시니까 맞습니다. 네. 확실히 다른 점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뛴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정은우 관장님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럼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 인사 있다면요. 시간 드릴게요. 제가 그런 이 전시를 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전시를 하면서 사실은 국보 보물 또 시의 유형문화재 등 많은 점수들을 많은 사찰에서 대여를 해서 사실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 부처님의 가피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도와주신 많은 스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크게 합천 해인사에서 정말 좋은 국보와 보물들을 이번에 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었고 뭐 남해 용문사, 예천 용문사, 그다음에 뭐 직지사, 예. 부여무량사 또 너무나 많은 사찰들에서 빌려와서 사실은 다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런 고마운 많은 사찰들 그리고 그것을 대여해 주신 스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도 또 큰 중요한 수월가름도를 또 대여를 해 주셨습니다. 또 너무나 고맙고 통도사를 빼먹었습니다. 예. 통도사에서는 또 방장 스님 주지 스님 그리고 종정 성파 스님께서 다녀가 주셔서 아이고. 정말 더불어서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는 또 그런 사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박물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또 부산대학교 박물관 이런 많은 국공립박물관 또 대학박물관 그런 박물관에서 너무 귀한 유물을 대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또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국보보물이 오기 때문에요. 그것을 또 많은 스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 도와주신 스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 각 사찰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유물들이 한데 모아서 이렇게 전시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선례도 별로 없었고요, 사실은. 네. 정은우 관장님이었으니까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원래 사찰의 박물관에서도 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밖으로 이렇게 모시고 나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네,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많은 사찰들을 얘기했는데 또 거기서 빠진 사찰이 있었으면 어떡하나라고 한도 걱정도 됩니다만 많은 사찰들을 계속 다니면서 또 불교 미술을 공부하면서 또 인연을 맺었던 많은 그러죠. 스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이제까지 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을 많이 또 하게 그렇죠. 되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전시였고 우리 부산 박물관에서 이와 같은 국보 보물을 많이 대여해서 했던 선례가 거의 없죠. 전시가 처음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네. 네. 알아주는 분들이 많으면 이제 하는 일이 신이 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불자로서 구체적인 실천이 관장님에게는 불교 미술을 연구하고 그리고 불자들과 나누는 일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전까지 했던 지금 도와주신 많은 그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정말 새기고 앞으로도 그 은혜 잊지 않고 계속 잘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번에 사실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유물들을 이렇게 뭐 쉽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삼고초려도 하고 많은 걸 겪었지만 이렇게 특히 희랑대사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남해 용문사에서 괴불이 왔어요. 그리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러죠. 경국사 목각탱 또 부여무량사의 삼전패 이것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네. 그런 유물들이었고요. 뭐 해인사의 원당함이라든지 그래서 보물로 지정된 그런 모든 유물들이 정말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불심 깊은 부산의 많은 신도들 또 부산의 시민들이 불교 미술이라는 거에 대한 또 정수, 그 깊이감, 그 우수함
예술성, 조형성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사찰과 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앞으로 네. 전시가 더 궁금해져요. 네. 계획 좀 전해주세요. 이번에 전시가 이제 끝났고요. 7월 29일에 가중기물 목가구전을 전시를 합니다. 작은 전시인데요. 그걸 끝나고 나면 10월부터는 조선시대 부산의 화가들이라고 하는 초량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수출을 했던 부산에서 활동했던 화가들의 그림들을 또 전시할 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 국제교류전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쭉 전시는 이어집니다. 네. 제목부터가 흥미롭죠. 그러게요. 네. 네. 우리 불자님들 많이 가셨어요.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믿음의 싹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죠. 정은우 관장님이 그 사이에 남달랐던 것 같아요, 스님. 오늘 만남 어떠셨어요? 그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 이것을 계기로 저렇게 전법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주 고귀하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전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냥 사찰을 방문해도 오시는 분들에만 관심 있는 분들에게만 그렇죠. 가서 그냥 관람하는 정도였죠. 다 저렇게 전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인연과 원력의 소중함도 또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 관장님을 이렇게 뵈면 아마 이게 그냥 이번 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생부터 오래도록 신신과 맞아요. 발언, 공덕을 지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진 깊은 부모님도 만났고 또 평생을 불법 안에서 일하고 또 수행하고 또 박물관장으로서 또 실천까지 하시는 보살까지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과 앞이 항상 막 가득하셔가지고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웃들에게 불교와의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도록 이끌어준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BTN 법보시 부다의 후원자가 된 분들인데요. 김하경님, 남윤성님, 연경희님, 장종보님, 조은희님, 황상희님. 오늘의 불심이 여러분의 미래를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라며 오늘 뿌린 귀한 인연의 씨앗이 다시금 복된 인연으로 돌아오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되새기는 하루가 된다면요. 이보다 감동적인 하루가 또 있을까요? 가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